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영어 단어들 중에 좀 자주 사용되는 단어 if가 있거든요. if에 대해서 한번 완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if가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서 총체적으로 사용되면서 하는 역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기능을 구별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if를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의 기능을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기능은 또 새로운 영상에 이어서 해서 따르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금방 영어 단어 if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어 문장이 이렇게 쭉 있으면 어때요? 영어 문장이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영어 단어가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열이 돼 있으면 그래서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어 단어를 봤을 때 이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다 해석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해석, 이건 무슨 뜻이야? 그 다음 단어는 무슨 뜻이야? 뜻을 알아가지고 다 해석을 해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전체 문장을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영어 문장에는요 모든 단어들이 다 해석이 되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해석이 되겠지만 그 문장 속의 단어들 중에는요 해석이 안 되고요, 뜻이 없고요, 어떤 기능만 하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뭐 날씨 얘기할 때 그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뭐 비가 오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It's rainy. It is rainy. 그러죠? 그러면은 앞에 나온 그 주어 자리에 나온 it 그거 해석합니까? 그것이 비가 온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게 기능어입니다. 우리가 날씨라든가 뭐 어떤 날짜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시간도 마찬가지. 몇 시야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면 뭐 밝다 어둡다 어떤 명암이나 자연 현상 이런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뭐 해가 오늘 쨍쨍해 그럴 때 뭐 날씨가 아주 맑아 이렇게 날씨라는 weather이라는 말을 주어로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이제 비인칭 주어 라고 해서 it이라는 것을 쓰자라고 통일되게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it은 어때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누구예요? if. 자, 여러분들 if라고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뭐뭐라면, 만약에 뭐뭐라면, 우리 먹는 라면이 떠오르시죠? 무슨 라면 좋아하세요? 삼양라면? 신라면? 자, if는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if를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여러분들? 자, 먼저 if를 보기 이전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if를 왜 사용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드릴게요. 자, 우리 만약에 뭐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We can have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는 뭐 eat보다는 have라는 동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e can have dinner together. 그죠? Tonight. We can have dinner together. We can have dinner together tonight.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잘 보이시나요? We can have dinner together tonight. 그래. 오늘 우리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서 먹는다든지, 뭐 언제, 뭐 정확하게 몇 시에 먹는다든지, 뭐 어떤 방식으로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말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저녁을 함께 하는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녁을 함께 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의 문법 용어로 뭐 조건이라고 부르는,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조건에서 우리 다른 말로 어떻게? 뭐뭐라면 이렇게 하는, 뭐뭐라면이 바로 이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어때?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냐? if라는 단어입니다. 자, if는 요 뒤에 주어 동사를 동반하는 접속사거든요.
뒤에 주어 동사를 데리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네가 오늘 집에 일찍 오면 어때요? 어떤 조건을 걸었죠? 네가 오늘 집에 일찍 온다면 우리 저녁 함께 먹을 수 있어. 맞잖아요. 그죠? 그런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지금 여기 지금 마침표 있으면 이거 지워야 됩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지금 더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짧아서 제가 밑에 적을게요. 한 문장이에요. 자, we can have dinner together if, 그죠? if 너가 일찍 집에 온다면 if you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영어 문장에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주어와 수로가 있죠. 뭐가 뭐뭐 한다. 그거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장이 되죠. 그 말을 해놓고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때요? 추가적인 정보를 자꾸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 오늘 친구 만날 거야. 뭐가 더 궁금하죠? 어디서 만나니? 언제 만나니? 왜 만나니? 어떻게 만나니? 무엇을 위해서 만나니? 어떤 조건에서 만나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만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항상 문장에 주어와 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상대적인 이 부사 역할을 하는 이 부분과 상대적으로 얘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절이라고는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주인이니까 주절이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안 써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걸었죠. 이 부분은 이런 거는 이제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라는 거는 부차적인 정보죠. 부사인데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부사절. 근데 이제 얘가 어떤 의미 갖고 있어? 조건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의 부사절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내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풍을 갈 거야. 뭐 그런 식으로, 그죠? We're going to go on a picnic. 우리 소풍 갈 거야. 어때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If it's not rainy tomorrow.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걱정하고 계시죠? 그죠? 이 내용은 어때요? 실제 가능한 얘기죠, 그죠? 네가 일찍 오면 우리 저녁 먹을 거야. 일찍 올 가능성이 어때요? 있습니다, 그죠? 뭐 못 올 수도 있지만, 그래 네가 온다는 조건에서 그런 전제를 깔고 우리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if를 사용할 때 여러분 혹시 뭐 가정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뭐라면이라고 할 때요, 불가능한 얘기 그리고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도 우리가 if를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뭘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능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if를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 차이를 분명히 구별을 해줘야지 혼돈이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좀 오늘 가정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설명이 좀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자, 이 문장 가지고 제가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 우린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네가 집에 일찍 온다면 가능한 얘기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뭐 일을 해야 돼. 늦게까지 오늘 밤새도록 그 회사에 묶여 있어야 돼. 어제는 그래서 일찍 못 와. 절대로 못 와요. 오늘. 그러니까 못 오는 상황에서 어때? 네가 일찍 집에 온다면, 응? 집에 일찍 온다면 어때요?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 하지요. 그죠? 못 오는 거 알고 있지만 어때? 온다면 하고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현실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 그렇지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가정해보자.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는 말투가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죠? 못 오는 상황을 온다면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요.
자, 우리가 영어 문장 속에 이제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수러. 뭐가 뭐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과거 시제 아시죠? 나는 간다. 뭐, I go. 근데 나는 갔다. 어때요? I went. 그죠? 나는 공부해. I study. 내가 공부했어. I studied. 어때요? 그죠? 뭐 go가 went가 된 건 좀 특이한 케이스지만 대부분의 동사는 어때요? 뒤에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들죠. 그죠? 자, 그러면 그 과거의 ed를 여러분들이 진짜 지나간 얘기를 얘기하는 과거 장치로만 알고 계신다면 가정법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그 영어의 장치 중에, 자, 우리가 보통 지난 일을 표시하는 과거로 알고 있는 이 ed라는 장치 있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 일을 얘기하는 과거로만 나타내서 사용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자, ed라는 장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장치는 자, 뭘 나타낸다? 거리감을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나간 일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그걸 나타낼 때는 어때? 무슨 거리감이죠? 시간과의 거리감. 현재 시간과의 거리감이죠. 지난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현재 시간과의 거리감이 있는 과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현재 시간과의 거리감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만약에 네가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네가 일찍 온다면이라고 말하는 그 말투는 어때요? 현실과의 거리감이죠. 현실과의 거리감. 내 현실은 못 오는 현실인데 그것과의 거리감을 나타내면서 온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간과의 거리감을 나타낼 때도 ed라는 장치를 쓰지만 현실과의 거리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정법을 나타낼 때도 이 ed라는 장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이 가정법에 쓰이는 그 과거 장치를 ed를 이해를 못 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 ed라는 장치 두 가지 다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말 할 거야? 네가 집에 일찍 온다면이라고 할 때 어때요? 이 동사에다가 뭘 넣어줘? 일찍 와, 못 와. 일찍 못 오잖아. 그죠? 현실과의 거리감 있는 얘기를, 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동사에다 뭘 넣어준다고? 이 ed라는 장치를 집어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come에다가 ed라는 장치를 넣어주면 어때요? came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 시제로 쓰는 그런 그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자, came이 됩니다. 그래서 if you came home early라고 한다면 어떤 전제로 시작하냐면 네가 못 와 일찍.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서 네가 일찍 온다면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뭐 한다? ed라는 장치를 붙여준다. 그럼 come이 ed를 붙이면 어때면 came이 되죠?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써볼게요. 자, if you came, 네가 일찍 못 오는데 온다면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같이 여기 이어지는 문장이 어때? 네가 못 오는데 온다면 우리 같이 저녁 먹을 거야. 먹을 수 있어.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면 이 문장과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말로 했을 때 네가 못 오지만 네가 일찍 온다면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먹을 텐데 어때요? 뭐뭐 할 텐데로 표현을 해야 이 가정적인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과 매치가 잘 됩니다. 어울립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이 주절 얘도 가능성을 확 떨어뜨려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냥 일반적인 조동사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정말 그럴 텐데 이렇게 가능성 떨어지는 조동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조동사가 뭐냐면 어떤 게 있냐면 가능성 떨어지는 힘이 약한 조동사. 뭘 말을 할 때 그럴지도 몰라요. 뭐 이렇게 힘이 약하게, 그러니까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표현을 하는 조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조동사들이 뭐가 있냐면
would, could, should, might. 자, 요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뭐 네 가지 중에서는 여러분들 골라서 그냥 편하신 대로 쓰면 돼요. 약간 뭐 가능성 요쪽은 could 쪽 쓰고 뭐 의지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would 쪽 쓰시면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이 주절 속에도 어때? 요 조동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넣어 볼까요? 자, we 어때? we 뭘 할 수 있을 텐데 could 하면 되겠죠. We could have dinner together.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연결돼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여러분. 자, 못 오지만 일찍 온다면 그렇다면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 텐데 못 먹어서 아쉽다. 뭐 이런 의미까지. 자, 그래서 if you came home early, we could have dinner together. 자,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특징 아셔야죠? 자, 특징. if 속에 뭐가 있다? ed가 붙어 있다. 그죠? 주절 속에 뭐가 있다? 조동사. 요 네 가지 중 하나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불가능한 얘기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다른 예문을 가지고 아까 배운 내용 확실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복권을 좋아하시나요? 복권 사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자, 만약에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일을 그만둘 거야. 자,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자, 내가 복권을 샀어. 그죠? 샀으면은 복권이 어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물론 안 될 확률이 많지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샀어. 내가 복권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나 일 그만둘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상황은 어때?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if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면, 자, if, 자,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if I win the lottery, 그죠? 일을 그만둘 거야. I will quit my job. 자, 그죠?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어요. 당첨되면 일을 그만둘 거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떤 상황을 해볼까요? 자, 두 번째 상황. 나는 복권을 안 샀어요. 지금 내 손에 복권 없어요. 복권이 없는데 나는 복권도 안 샀고 뭐 당첨될 확률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된다면 어때? 일 그만둘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를 가정할 때 어떻게 해요? if를 쓰고 그 if 안에 있는 동사에 어떻게 ed라는 장치를 넣으라고 그랬죠. ed 형태로 바꿔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 가정해 봅시다. If I won, 자, win에 ed 장치를 붙인 과거는 won이니까요. 그대로 나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를 뭐 당첨됐다면이라고 과거를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현재 사실과 반대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얘는 어때요? 당첨이 안 되겠지만 된다면 내가 일을 그만둘 텐데 하고 가능성 떨어지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그 네 가지 중에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 I would quit my job.
아니면 I could도 괜찮죠. I would. 자, 그럴 텐데 quit my job.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자, 차이는요.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편하게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현재로 쓰시면 현재, 뭐, 그죠? 과거로 쓰시면 과거, 미래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현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는 if에다가 뭘 넣어줘라? 이렇게 과거를 넣어줘라. 자, 해석은 어떻게 과거로 하면 안 되고, 현재로 그냥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당첨된다면 직장을 그만둘 텐데 이렇게 가능성 떨어지게 둘이 쿵짝이 잘 맞죠, 그죠? 부사절과 주절이 쿵짝이 맞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짝꿍을 맞춰줬을 때 요 내용이 가정법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if라고 다 같은 if가 아니겠죠. 우리가 실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얘기, 그런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어때?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차이를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내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 if를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if는 뭐 부사절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럼 두 번째 기능은 어떤 기능인지 궁금하시죠? 자, if가 우리 회화에서 굉장히 좀 많이 쓰이거든요. 자, 그것도 연달아서 봐주시면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곧 만나요.